안녕하세요. 2026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반드시 나오는 문제풀이 해설 8탄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합격하기 제8탄. 최근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보다 가장 적절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왜 정답인지 뿐 아니라 왜 오답인지까지 설명합니다. 제8탄 핵심 암기 보실게요. 첫 번째, 치매는 공감 후 관심 전환. 두 번째, 연화장애, 소량씩 천천히, 바른 자세. 3. 이동, 휠체어 브레이크 먼저 확인. 4. 낙상, 일으키기 전에 상태 확인. 5. 욕창, 2시간마다 체위 변경, 마사지 금지. 6. 저혈당, 식은땀 플러스 손떨림. 7. 개인정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합니다. 8. 목욕 후 보온 유지. 9. 기도 폐쇄, 말을 못하고 목을 감싼다. 10. 요양보호, 자립지원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CBT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함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중요한 행동을 구분하는 문제, 대신 해준다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를 구분하는 문제, 현실 교정과 감정 공감을 구분하는 치매 사례형 문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사례형 문제의 정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가시험 대비 반드시 나오는 문제풀이 제8탄 71에서 80번 출제위원 함정선지 분석형입니다. 정답을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5초 후 해설을 시작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며 현관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은 1.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2.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3.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군요. 라고 공감한 후 산책이나 대화를 유도한다. 5. 혼자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군요. 라고 공감한 후 산책이나 대화를 유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과거 기억 속에서 현재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강하게 교정하기보다는 감정을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보실게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친절해 보이지만 대상자는 같은 슬픔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이 경우는 현실 교정은 오히려 불안과 저항을 키울 수 있습니다. 4번, 문을 잠가 외출을 막는다.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며 안전한 대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5번, 혼자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방치를 하게 되면 대회로 이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 환기,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주의 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환기가 도움이 됩니다. 72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식사 중 기침을 자주 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먹게 한다. 3. 작은 양을 천천히 먹도록 돕는다. 4.
빨대를 사용한다. 5. 눕혀서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작은 양을 천천히 먹도록 돕는다입니다. 연화장의 대상자는 천천히 소량씩 바른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물은 오히려 흡인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번에 고개를 뒤로 젖혀 먹게 한다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가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흡인성 폐렴이라 하죠.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개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턱이 가슴을 향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빨대를 사용한다. 빨대는 편리해 보여도 삼킴 조절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번 눕혀서 식사하게 한다. 예, 누워서 하는 거는 흡인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앉아서 반자위가 좋겠죠. 식사를 한 후에는 30분간 앉혀 두셔야 됩니다. 73번 침상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발판을 내린다. 2. 브레이크를 잠근다. 3. 대상자를 일으킨다. 4. 허리띠를 맨다. 5. 창문을 연다. 정답은 2번에 브레이크를 잠근다입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면 대상자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 고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첫 번째, 발판을 내린다. 발판 조절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보다 우선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판을 올려야 되겠죠. 3번에 대상자를 일으킨다. 휠체어를 잠그지 않고 대상자를 먼저 일으키면 사고 위험이 증가하겠죠. 74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지만 괜찮다며 일어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바로 일으킨다. 2.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돕는다. 3. 걸어보게 한다. 4. 마사지한다. 5.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돕는다입니다. 대상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넘어졌다면 골절, 출혈, 머리 손상, 어지러움 등이 없는지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은 낙상 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골절이나 머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부축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암기 보시면 낙상 시 요양보호사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1번이겠죠. 두 번째는 통증, 출혈, 의식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하게 도움을 주고 즉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괜찮아요 일으켜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바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낙상 후 첫 번째 행동은 먼저 상태 확인입니다. 75번 욕창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발적 부위를 마사지한다. 2.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3. 침대머리를 항상 90도로 올린다. 4. 피부를 항상 젖게 유지한다. 5. 꽉 끼는 옷을 입힌다. 정답은 2번에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입니다. 욕창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인해 피부와 조직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정기적인 체위 변경, 보통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통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야 되지만 이미 욕창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더 자주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욕창 예방의 5가지 원칙을 보시면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피부 청결, 건조 유지, 압박 부위 자주 관찰, 충분한 영양과 수분, 압력 분산 도구 활용. 네. CBT 출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발적 부위 마사지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비교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발적은 마사지를 금지를 해야 되고 체위 변경은 욕창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76번 당뇨병 대상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은 1. 고혈당, 고혈압, 2. 저혈당, 3. 폐렴, 4. 탈수, 5. 치매. 정답은 2번의 저혈당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에게는 식은땀, 손떨림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저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정상보다 낮아진 상태로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했거나 식사를 거른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즉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신속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당분 섭취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시면 식은땀, 손떨림, 배고픔, 어지러움, 의식 저하가 있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당뇨 플러스 식은땀, 손떨림은 저혈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혼동 주의를 보시면 저혈당과 고혈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혈당은 식은땀, 손떨림, 고혈당은 심한 갈증, 잦은 소변이 있습니다. 7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병명을 다른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올바른 판단은 1. 문제가 없다. 2. 친한 보호자라 괜찮다. 3.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다. 4. 기록만 남기면 된다. 5. 시설장이 알면 괜찮다. 정답은 3번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입니다. 대상자의 병명, 건강상태, 치료 내용,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보호자나 제3자에게 임의로 알려서는 안 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비밀유지 원칙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병명과 건강정보는 비밀이다. 개인정보는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한다. 절대 금지를 해야 될 것은 다른 보호자에게 병명 말하기, 이웃이나 지인에게 대상자 정보 이야기하기, SNS 등의 대상자 정보 게시하기입니다. 78번 목욕 후 대상자가 몸을 떨며 춥다고 한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창문을 연다. 2. 따뜻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보온한다. 3. 선풍기를 켠다. 4. 찬물을 마시게 한다. 5.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에 따뜻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보온한다입니다. 목욕 후에는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가 되어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상자가 몸을 떨며 춥다고 하면 물기를 신속히 닦고 따뜻한 옷이나 담요로 보온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 후 체온 유지 방법은 따뜻한 수건으로 물기 제거,
마른 옷으로 갈아입기, 담요로 보온,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절대 금해야 될 거는 창문 열기, 선풍기 켜기, 젖은 상태로 방치하기입니다. 79번 대상자가 식사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다.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1. 심근경색 2. 기도폐쇄 3. 치매 4. 탈수 5. 저혈당 정답은 2번의 기도폐쇄이죠. 심근경색은 흉통이 나옵니다. 식사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는 행동은 기도폐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를 질식징후, 초킹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기도폐쇄 여부를 판단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양손으로 목을 감싼다는 표현이 나오면 정답은 기도폐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도폐쇄의 대표적인 증상 보시겠습니다. 말을 못한다. 양손으로 목을 감싼다. 기침을 못한다. 얼굴이 파래진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우선 행동은 즉시 기도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시행 또는 도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즉시 보고 및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80번 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 대상자의 모든 일을 대신한다. 2.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다. 3.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4. 약을 임의로 변경한다. 5. 치료 계획을 수정한다. 정답은 2번의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감소시키고 의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도와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대신해준다. 오답이겠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답이겠죠. 요양보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립지원, 잔존기능 유지, 안전확보, 존엄성과 인권 존중입니다. 절대 금지는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든지 의사의 업무 수행, 약물 의무 변경, 치료계획 수정입니다. 다음 제9탄에서는 실제 CBT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형과 복합 사례형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문제와 해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